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진화론의 세상이 된다.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진화론의 세상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성경 이 창세기의 첫 주제인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창조인지 진화인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과 물리학적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창조가 사실이라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적은 그런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인간의 창조자로서 그냥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신 일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땅에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가설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과학을 도구로 추정하는 이 진화 가설들보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이 창조가 더 훨씬 과학적이고 또 과학과 자연 법칙으로 보아도 오히려 창조의 말씀이 더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진화론은 전부 다 가설일 뿐이고 160년의 시간 동안 그 가설이 실험적으로 온전하게 관찰되고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실패했을 뿐인데도 지금 이 학교에서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설의 잘못된 실체를 바르게 알리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인류의 시작의 그 이유들을 찾아가게 그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처음부터 꾸며낸 이 가설들을 그 거짓된 것들을 계속 버리지 않고 고집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이 현실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회를 보편화시키는 이 학교 교육에서 이런 이 가설을 가르쳤고 진실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자라나서 성인이 된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이 되고 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게 된다고 해도 이미 잘못 배우고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흘러가 버리는 그런 세계관 속에 젖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틀린 것이 증명되어도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다. 잘못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적대감을 막 드러내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학교 교과 과정이 좀 공정해지면 좋겠는데 단시간에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뻔한 현실이라면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그저 그런 학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라도 바르게 이 과학의 현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현실, 또 역사적인 교육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 본문만 조금 읽고 그냥 눈 감고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걸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이 과학과 역사를 이 성경의 본문의 근거를 따라서 바르게 살피고 연구하는 것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정말 성경 공부다라는 이 사실, 묵상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이 과학과 역사를 우리가 살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말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분명한 이 믿음과 세상의 거짓된 주장들, 과한 주장들이 무엇인가라는 걸 바르게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지난 주간에 이어서 창조인가 진화인가라는 두 번째 주제를 두 번째로 이 제목을 가지고 살필 건데요. 이번 주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화석 자료에 관련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창조의 주제를 나누고 있다는 여러분 큰 이 그림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걸 살펴가야 다른 묵상의 시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전문가가 떠드는 허접한 지구과학 공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싫었던 지질학 공부 이러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적으로 이제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면서 지금 성경의 가장 첫 주제,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이 첫 문을 열 때 이 창조의 문제를 다루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방향을 바르게 잡는 이 주제를 바르게 살펴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피고 있다.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주제, 이런 과학적인 요소들을 살피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간 또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제들을 살펴가십시다. 일단 우리가 화석에 대한 증거를 혼동 없이 살피려면 먼저 진화 가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과학을 빙자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어려서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그 인류의 어떤 이 진화 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창조를 주제로 그 실상을 알기 위해 이런 과거 학교 교육들을 다시 살펴보니까, 어려서 차분히 교과 과정을 잘 따르고 공부를 잘 배운 사람들은 아마 더 빨리 믿음을 떠났거나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들의 주장이 굉장히 정교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럴듯해 보이고, 또 과학이라는 걸 갖다 들이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빨리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어쩌면 더 빨리 믿음을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루해하고 가르쳐줘도 관심이 없었던, 그러니까 공부와 멀었던 사람들은 뭘 지금 교육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것만 알지,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어쩔 땐 그냥 그대로 배우는,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엉뚱한 생각인데요. 자, 또 아무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이제 가르치느냐,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첫 번째 뭡니까? 약 400만 년 전에 나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남쪽 지방 원숭이. 그러니까 현생 인류와는 그 모습이 다르지만 이제 인류로 이제 어떤 진화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두 발로 걸을 수 있었다. 이족 보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인간, 오늘날 현생 인류를 특징 짓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그렇게 이제 두 발로 걸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두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인간의 종으로 첫 시작으로 보는 그런 진화의 어떤 첫 변화의 단계로 보는 존재죠. 송곳니가 원숭이와는 좀 다르게 작고 덜 날카롭기 때문에 원숭이에 가까운 인간의 종류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진화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둘째는 약 180만 년 전에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 에렉투스라면 이제 고추 선 사람, 곧게 선 사람 이런 뜻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비하면 훨씬 곧게 서서 이족 보행을 하던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인데, 요즘에는 인류의 기원이 최초의 그 인간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인류 최초의 인간은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들을 하죠. 여기 호모 에렉투스들이 18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까지 존재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시베리아, 인도네시아 등에 걸쳐서 퍼지게 되고, 그 도착한 곳곳에서 이제 생존을 했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게 타제석기, 뗀석기라고 그러죠. 타제석기로 맘모스 같은 큰 짐승을 사냥하거나 그렇게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잘라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또 고기를 불로 익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현생 인류와 아주 비슷한 더 이제 진화된 그런 존재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약 20만 년 전에 있었던 호모 사피엔스, 슬기 사람, 그렇게 부르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가 있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부터는 그냥 현생 인류,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종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진화의 거의 완성에 이르렀다, 그 말인 거죠. 진화론자들의 생각대로라면 이게 무생물에서 점점 진화하면서 여러 갈래의 종들이 생기게 되는데, 포유류가 나오고 나서 어느 순간 원숭이의 종을 벗어나서 그 종을 달리하는 이런 유인원들이 생겼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계속 진화되었다고만 말하면 사실 이 진화론자들은 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어느 순간 원숭이는 그런 종으로 변이되고 있는 것이고, 종의 변화를 이룬 유인원들의 가지를 따라
그 변이 된 것을 변이 되다가 또다시 새로운 종을 잃은 인류에 가까운 그런 종류가 호모사피엔스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뭐 죽음의 의미도 알았고,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죽은 사람을 이제 무덤에 묻는 그런 행동들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약 3, 4만 년 전에 있었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러니까 슬기슬기 사람인 거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에 대해서 생물학이나 고인류학에서 사용하는 그 학명입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종의 하위 단계로서 동일한 종에서 더 세분화해서 구별되는 것으로 이제 아종이라고 그러는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의 아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약 4만 년 전부터 살았던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화석은 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오늘날 우리 현생 인류와 같은 그런 종에 속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뇌 용량도 지금 우리와 비슷한 1500에서 1600cc 정도에 이른다고 보죠. 이들은 정교한 목기, 골각기를 만들었었고, 반지하식 이 가옥에 살면서 짐승의 가죽으로 의복을 만들어 입고 동굴 벽 하나 조각을 남기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구석기 시대 후기로 가면서 이제 여러 문화들을 남겼다고 하는, 특히 35,000년에서 25,000년 전에 그 사이에 이르는 동안 나무나 짐승의 뼈, 뿔, 상아로 만든 장식용 조각, 돌칼, 끌, 정과 같은 이런 유물들, 이런 것들을 보통 오리냐시안 문화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도 1만 한 8,000년 전에서 한 1만 5,000년 전에 이르는 그런 이 사이에 월계수 잎 칼날과 집단 수렵 문화를 이루었던, 그걸 솔루트레안 문화라고 이제 그렇게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와서 이제 1만 5,000년에서 8,000년 전에 이르는 동안에 이제 새석기, 동굴벽화, 골침, 송곳, 가죽옷, 반지하식 가옥 등을 남긴 문화를 이제 막다레니안 문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일단 잘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여러분 생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설명을 더 붙여서 했는데, 가장 큰 흐름은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180년 전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3, 4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자, 이거 큰 흐름만 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독일과 모로코 공동연구팀이 북서부 아프리카의 이 모로코 유적지에서 두개골, 이빨, 아래턱 등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화석들의 연대를 분석한 결과 30만 년 전이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호모 사피엔스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과학 저널에, 네이처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호모 사피엔스 화석은 에티오피아 그 오모키비시라는 데서 발견된 거였는데, 그거는 약 19만 5천 년 전 것이었기 때문에 보통 뭐 20만 년 전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이제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이 한 30만 년 전으로 이제 수정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경우는 그 특징이 그 간단한 도구 사용을 했다고 했었는데, 도구를 사용했던 것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호모 하빌리스로 이렇게 명명한 그런 부류였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모 하빌리스는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하기 전에 변이, 그러니까 소진화 단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400년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라는 이 확실히 진화된 어떤 그런 단계로,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로 볼 건지 아니면 소진화로 볼 건지, 뭐 이거는 잘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종류가 지금 이제 호모 하빌리스죠. 또한 호모 하빌리스만이 아니라 또 호모 플레레시엔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9만 4천 년에서 1만 3천 년 전에 살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뭐 아주 중요한 어떤 이 자료로서 호모 날레디라고 하는데 약 300만 년 전에 존재했다,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화석들을 발견하는데 두개골뼈의 일부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오랜 연구 시간을 거쳐가죠. 그러면서 너무도 놀랍고 놀라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창조물들과 창조 역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진화 역사를 만들어서 이제 네이처지나 뭐 유명 과학 저널에 이렇게 올림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 세계의 어떤 교육계의 인정을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 가설에서는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되면 항상 그 가설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자신들의 가설을 수정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는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발견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또 달리 배웠던 게 다 뒤집어 엎어지고 또 다르게 또 이제 수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과 그 비슷한 이제 중간 연결고리 같은 화석이 발견하면 그게 마치 진실이라도 된 것처럼 교과서에 막 집어넣어서 가르치고 마치 인류가 진화해온 이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물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인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지금 과학에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루시라는 존재거든요. 이 주일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데 여러분 그 뼈를 보고 그게 지금 어떻게 생겼던 존재일까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뭐 두개골 몇 개, 갈비뼈 몇 개, 팔뼈 몇 개, 대퇴부 같은 것 등을 발견해서 너무도 정교한 루시라고 하는 인류 최초 인간종으로 진화되는 그런 상태를 그려냈고 그것을 증거라고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가리킨 거예요. 저 뼈가 우리가 이제 화면에 보면 그 뼈가 오른쪽에 있는 그 루시의 거의 그 원숭이 비슷한 서 있는 원숭이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낸 거죠. 이게 과학적 연구라는 타이틀로 너무도 황당한 이런 결과를 만드는데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그런 발견된 뼈를 가지고 어떤 실물 형상을 만드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더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살을 붙이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상상이 가능하고 어떤 실물이 되어서 그게 결국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그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 뼈만 보고 아무리 겉에 살을 붙인다고 해도 그 살을 붙인 정도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거의 새로운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결국 뭐냐? 이 다윗의 이 초기 진화론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상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지금 다윈이 말한 가설은 그것도 지금 160년 동안 증명도 안 된 그 가설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패러다임 안에서 그런 틀 안에서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거죠. 1859년 다윈은 그 갈라파고스 섬에서 이제 그 아주 놀라운 이 발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그가 살핀 것과 또 그보다 앞서서 진화론을 주장하던 사람이 있어요.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질학 원리 같은 것에 아주 이 굉장한 이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찰스 다윈이. 그래서 이제 과학적 실험이 아니라 자신의 가상으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한 거죠. 이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다윈의 이 종의 기원이 나온 지 13년 후인 1872년에 종의 기원을 적은 다윈의 의견이 반영된 이 지질 개통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의 근거로 믿어온 대격변설, 그러니까 홍수로 인한 심판을 부정하고 동일 과정서를 주장하면서 그 시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믿음을 버리니까 당연히 이 밑에부터 이게 차곡차곡 뭐가 쌓여서 올라온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냐. 그게 동일 과정설이잖아요,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엘이라는 사람을 현대 지질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인데 이 라이엘의 주장을 가장 먼저 이해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뭐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출항할 때 이 라이엘이 만든 이 지질 개통표를 가지고 이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찰스 다윈과 찰스 라이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지지하는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찰스 라이엘이 만든 이 지질계통도와 다윈보다 한 세기 먼저 살았던 린네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생물 분류 체계를 이걸 다윈이 보면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종의 기원을 이제 적게 된 거고 종의 기원 4장에 자연 선택설을 이제 소개한 거죠. 생명나무 그림, 진화계통수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이런 가설의 틀에 근거를 가지고 이미 다 틀렸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그걸 가지고 그 발견한 화석들을 전부 그 도표에다가 다 꿰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조상으로 주장하는 이 존재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웠고 한 번쯤은 좀 열심히 했으면은 기억이 날 수 있는 그런 뼈들인데 이게 1974년에 미국의 인류학자 도널드 요한슨이라는 박사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석을 발견한 날 밤에 뭐 캠프에 있던 라디오에서 무슨 비틀즈의 유명한 노래가 나왔대요.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몬드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어서 그 이름을 루시라고 졌다고 하는 겁니다. 320만 년 전 직립보행을 한 최초의 여성 인류 화석이다. 그렇게 이제 단정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온 인류 최초에 발견된 조상인 건데 뼈만 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실물 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정말 뭔가 스스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상태가 돼서 이래야 된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통 신체 한 부분만 발견되기 일쑤였는데 이때 발견된 루시의 뼈는 전체 골격의 약 40% 해당되는 만큼 한 장소에서 52점을 발견을 했어요. 아주 획기적으로 진화를 증명한 아주 중요한 자료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저 정도의 뼈라면 좌우 대칭을 통해서 원형에 가깝게 복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그들이 복원해낸 것을 보면 키는 1에서 1.2m, 몸무게는 20에서 25kg, 뇌 용량은 약 400cc, 그리고 덜 발달된 이빨을 가진 오늘날 우리 인류로 진화하기 이제 이 진화되어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초기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규정했던 뭔가 변화의 이 진화의 증거가 되는 자료다. 잃어버린 골이다라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뼈를 가지고 인간으로의 진화의 중요한 단계인 두발 보행의 증거로서 발견된 그 넓적다리뼈의 각도, 뭐 척추 굴곡, 뭐 두개골의 위치, 뭐 엄지 발가락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인류 진화의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다라는 논리를 만든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발표할 때 이들이 보여준 루시의 그 무릎뼈가 이 뼈들이 발견된 곳에서 3km 떨어진 지역에서 그것도 1년 뒤에 발견된 것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알고 이건 억제석이다. 이거 막 꽤 맞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처음 그 루시에 대해서 발표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뭔가 그 정말 하나의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틀에 맞는 식의 어떤 이 꿰어 맞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2000년에 네이처지에 이 루시가 보니까 이족 보행이 아니라 원숭이처럼 4발 보행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문제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들이 발표할 때 루시가 인간처럼 뭐 오늘날처럼 2발 보행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4발 보행도 병행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하는 사람들이 빼먹고 아주 확대 발표한 거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런 게 발표되면 그때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오래된 뼈가 발견되면 이미 자신들이 상상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맞추어서 바로 이게 진화를 증거하는 어떤 미싱 링크, 그러니까 잃어버린 고리다라고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고리가 되는 화석으로 추정되는 것은 인류학자들을 아주 미치게 만드는 그런 단어거든요. 아주 고대하고 간절히 그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잃어버린 고리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기만 해도 이제 과하게 이제 그 틀에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발견하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하나씩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냥 그걸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추측 가능한 상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가는 게 아니라 뭐 자신들의 그 생각과 논리는 이미 틀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틀에 맞춰놓고 불리한 건 빼고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두절미하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그런 식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를 할 때도 뭐라 그러냐, 자꾸 다른 각도에서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믿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궁색한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과학을 빙자한 아주 과한 주장들을, 억지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혼자서 안 되니까 같은 과학자들끼리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끼리 만든 어떤 그런 이 네이처지 같은 어떤 굉장히 어떤 신뢰도가 있는 그런 책의 어떤 그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화면으로 보는 대부분의 이런 화석은 실제로 이렇게 발견된 게 아니라 근거를 알 수 없는 뼈 한두 개를 모아서, 또는 더 많은 뼈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모아서 자신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대로 뼈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가 좀 맞지 않아도 오히려 놀라운 창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럴 것이다, 이래야만 한다 라는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이런 이 자기들의 그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의 이 뼈는 좀 사실 많이 발견된 편이에요.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증거들의 근데 많은 경우를 보면 두개골 쪽은 뭐 턱뼈 일부, 이빨 몇 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완벽한, 좀 뼈도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화석이 발견되면 아주 흥분을 하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시의 발견 이후에 1984년에는 뭐 골격의 90%가 있는 뼈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조사 결과 150만 년 전 화석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1992년에 아프리카에서 440만 년 전 화석이다라고 결정지은 아르피테쿠스 라미두스, 그들이 그 명했어요, 이름을. 그런 화석을 발견해서 이름까지 붙였죠. 성인 여성이고 아르디다, 그렇게 이름으로 완벽하게 복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09년에 이것 때문에 10대 과학성과 중 최고의 상을 수여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가설이 성립된 이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는 작업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칭찬하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견이 있을 때마다 찰스 다윈이 주장한 것처럼 진화의 중간고리를 증명하는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발표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그들이 말했던 지층이나 이런 데서, 또는 그보다 더 오래돼야 되는 그 밑에 지층에서 오히려 더 이 발견된 것보다 뭐 더 오래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칫 그들이 주장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런 건 다 빼내는 거예요. 자기들 틀에 그게 안 맞으니까 뭐 그냥 빼버리는 거죠. 자신들의 유리한 것들만 이런 과학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들은 지구 어느 곳에서 어느 물건을 발견하든지 이미 자신들이 짜놓은 그 진화 가설의 틀에,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수많은 창조물들, 당연히 이제 멸종된 것도 있겠죠. 특히 이제 공룡 같은 경우. 그러니까 뼈밖에 없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제 가져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한 것,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신들은 이랬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의 조사 결과 이런 거를 조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과학적으로 뭔가가 조사돼도 결국 그거를 스토리로 만들고 그런 논리로 만드는 것은 과학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과학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잘못된 진화가설의 틀에 억지로 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그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신들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거든요.
다만 과학적 실험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이 추측이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바가 있고 그 어떤 상상을 통한 틀이 있으니까 그 가설에 이제 꿰어 맞추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과학은 정확한 현실을 보여줘도 그거를 조합해서 말을 맞추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죠. 진화론자들의 상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석의 완전한 상태를 볼 수 있는 데는 다른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가 있는 거죠. 어디입니까? 이 지구 자연 그 어떤 곳 어느 땅 속을 파도 그런 게 없는데 저들이 이렇게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서 제작한 그런 진화 가설들의 책이나 뭐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이 발달돼 있으니까 뭐 그런 어떤 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영국 BBC 방송국에서 1994년에 발견했던 리틀 풋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니까 루시보다 더 앞선 367만 년 전에 살았던 화석을 그 20년 이상을 발굴하며 복원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그게 공개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당연히 뭐 잃어버린 고리를 학수고대하는 진화론자들에게는 뭐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진화론을 스스로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지금 20년 동안 그걸 발굴해내고 20년 동안 뭔가를 얘기했다면 과연 정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는 20년 동안 만든 스토리라고 하면 정말 야, 누가 이거 뭐 해도 충분히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참 그렇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약 180년 전 인간의 조상으로서 이제 호모 에렉투스로 이제 분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속한 부류로서 발견된 어떤 그런 자료 근거로서 이제 자바인, 베이징 원인, 하이델베르그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년 전으로 고쳐지게 될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네안데르탈인,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또 3, 4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보는 현생 인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는 크로마뇽인, 그리말디인, 상동인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화석들이 발견된 곳은 이런 파워포인트에 지도를 좀 발견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속했던 그런 종류들 중에 크로마뇽인은 뭐 이게 프랑스 쪽에서 발견됐으니까 백인의 조상이고, 뭐 그리말딘 같은 경우는 흑인의 조상이고, 뭐 거의 뭐 그리말딘이 발견된 데는 저쪽 어디 지중해 그 위쪽 그런 쪽인데도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동인은 이쪽 이 중국 쪽에서 발견됐으니까 황색인이 조상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진화론자들은 그런 것들을 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뭐 인류 최초의 시작이 아프리카라고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냥 제 생각인데, 그 당시 영국 사회가 그 흑인 노예들을 아주 짐승처럼 부려먹는 것에서도 좀 기인이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영국에서 1750년 이후에 있었던 노예 무역의 산업화를 통해서 식민 착취가 시작이 되면서 18세기 영국 노예 매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영국 함대가 아프리카 노예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내는 이 악명 높은 이 삼각 무역을 일삼았는데, 그런 사회 풍조가, 그러니까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이걸 거의 뭐 짐승 부리시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흑인들을 보면서 마치 원숭이와 비슷한 존재들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아닐 거다,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분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있던 보통 이제 그 밀림 안에 살던 사람들이 거의 자연인처럼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숭이와는 다르지만 인간도 아닌 원숭이가 다를 바 없는 어떤 그런 변해가는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뭐라고 변명?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시작을 자꾸 아프리카 쪽에서 그렇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그의 친척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다윈의 그 사촌 아우였던 겔튼이라는 사람은 인종 우생학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종 개량을 역설을 해서 많은 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러니까 이들에 의하면
인종은 백인, 황인, 흑인 이런 순으로 이제 등급을 매긴 거예요. 백인 중에서도 북구인 그런 사람들이 우수하고 그들 중심으로 인종을 개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흑인을 보는 눈 이들이 지금 어쨌든 그들을 거의 노예로 썼으니까 짐승처럼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들이 계속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서양 나라를 중심으로 퍼졌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과거 1925년에서 1934년 이 10년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종 우생학 이게 이 발달됐고 이게 영향을 받아서 아주 그냥 단종법, 그러니까 종을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흑인들이나 아무튼 질이 떨어지는 인간은 끝내야 된다. 이런 식의 짓을 하죠. 그래서 9천여 명의 유전병이나 선천적 불구자들을 강제로 금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아예 이제 자식을 못 낳게 만든 거죠. 또한 우량 인종을 보호할 목적으로 유색 인종의 미국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 제한법 제정에도 이런 이 논리가 아주 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직도 서양 사회 속에 존재하면서 지금도 이 백인 우월주의를 은근히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주간 우리가 좀 살펴가는 이 전체 흐름을 위해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또 호모 에렉투스, 또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크게 흘러가는 진화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계속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과거 학교에서 배워온 과학과 인류 기원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진화론자들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왜곡된 부분들인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지 성경 구절만을 놓고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과 역사를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피는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적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장과 함께 읽을 때 이해가 되고 또한 어떤 것은 그 문장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창세기는 신의 산 언약을 맺는 그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맺는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소개한 그 지질학 원리를 적은 이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질학적 발견을 자기 나름대로 해가면서 이 땅이 이렇게 지층을 이루기까지 동일 과정서를 거쳐서 됐다라고 확신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이 발견이 마치 그 시대의 그 생각의 핵심이었던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이 라이엘이 쓴 3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가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과학을 모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창세기의 저자가 바로 모세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미 믿음의 기초가 된 사회였어요. 물론 중세 카톨릭에서 많이 지금 이런 이 불신과 반항의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지만 어쨌든 그 시대의 흐름은 그 서양 문화, 서구 문화의 흐름은 이 기독교를 벗어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질학을 어떤 창세기의 시간의 틀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도 해방시킴으로써 성경의 초기 역사를 아주 없애려고, 그러니까 성경 근본을 흔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라이엘은 어떤 잡지, 보통 그런 잡지에 실렸던 그런 이 글들을 많이 냈는데 라이엘의 지질학 원리 1권에 대해서 논평을 준비하고 있던 그의 친구고 또 지질학자고 동료 자연주의자인 조지 스크로프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나는 당신이 과학을 모세로부터 해방시켜줄 이 논문을 QRG에 실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5, 6년 전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가함 없이 모세의 지질학이 폐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는 역사적 스케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논문을 요약 게재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엘이 이 QR이라는 이 전기 잡지에 이거를 자기 걸 실으려고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이엘이 또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이 역사 기록으로부터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라는 거예요? 역사 기록이라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역사, 성경에는 성경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인 노아의 홍수로부터 그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인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의 통치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르게 말씀을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 거듭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 시대에도 과거 이 진화론이 골개를 들던 그런 시대와 같은 반항의 시대와 같이 되죠. 지금 이미 진화론을 비롯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기독교 사회가 그것을 지금 이미 보여주었고 또한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벌써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동방의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그런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바르고 온전히 이게 심어질 수 있도록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읽어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래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과학과 역사를 차분히 분별해가며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도구를 통해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성과 이의 명명백백이 알도록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고 사탄의 이간질을 더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과 인간을 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말씀을 소리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찰스 다윈이나 찰스 라이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역사와 과학을 통해 또 하나님이 깊으신 그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바탕으로 바른 믿음으로 과학과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하나님 암으로 간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과학과 역사를 공부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